전반적인 증시 흐름을 날씨로 전해드리는 마켓웨더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개장 직후 엔비디아의 실적 여파에 약세를 보이면서 출발했는데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 시장의 색깔 엇갈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자동차 대표주를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2거래일 연속 물량 덜어내면서 약보합권에서의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 테마별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터주입니다. 최근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또 K-팝 데몬헌터스 인기 속에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도 속출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이 걸그룹 케플러의 중국 콘서트가 잠정 연기됐다는 소식 속에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K-팝 아이돌 그룹이 9년 만에 중국 본토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거란 기대감이 실렸던 만큼 실망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음식료 업종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에이펙 식량 안보 장관회의에서 라면과 김밥, 나아가 막걸리까지 각국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또 올해 K푸드의 수출액이 약 9조 원대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흘러나오면서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이 가운데 농심은 28일 K-팝 데몬헌터스에 등장한 라면 디자인을 반영한 스페셜 제품을 한정 판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 넘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봇주도 화창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노란 봉투법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차가 미국의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주 로봇주들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현대모비스가 어제 오후 열린 2025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이 로보틱스 액추에이터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만치료제 섹터는 또 어제와는 반대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일라이릴리가 이 경구용 비만치료제의 성공적인 임상 3상 결과를 밝히면서 시세를 자극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경구용 비만치료제 경쟁 심화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반면에 지주사는 뜨거운 열기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투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 코스피 지수는 5,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핵심 과제로 공식화하면서 지주사와 증권주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선주입니다. SK증권은 이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해서 향후 5년치 일감을 확보했다면서 이 조선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제시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최선호주로는 합병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HD현대중공업, 차선호주로는 하나오션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전해진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HD한국조선해양은 이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과 또 HD현대미포의 합병 소식으로 장 초반 41만 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의 구조적 가치 상승을 기대한 매수세가 몰린 걸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통합한 HD현대중공업은 방산 분야에서 2035년 매출 10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양식품입니다. 이 기관이 최근 8거래일 연속 삼양식품을 순매수하면서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장중 164만 2천 원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삼양식품 밀양 2공장이 오는 9월 말 생산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경우 연간 최대 8억 3천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걸로 전해지면서 실적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 걸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중국 현지 신공장을 착공하면서 해외 수출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급등한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니테크노는 ESS 부품 수주 소식을 알리면서 장 초반부터 두 자릿수대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유니테크노는 전자기기 생산업체인 L사에 신규로 공급할 산업용 ESS 부품 수주를 확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양산 매출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프로젝트는 연간 60억 원 규모로 오는 2031년까지 장기 물량이 확정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델릭스입니다. 피델릭스는 이 중국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실리면서 급등했는데요. 이 중국판 엔비디아로 알려진 캄브리콘이 현지 시간 27일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000% 증가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피델릭스의 최대 주주는 중국 상하이 소재 동신 반도체 주식 유한공사로 향후 중국 반도체 굴기와 함께 반사수의 기대감이 실리면서 오늘장 25%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를 날씨로 전해드리는 마켓 웨더였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업계 2위인 서클이 국내 금융권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히스타버트 서클 사장은 22일 신한금융그룹 등 4대 금융 주요 임원들과 만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자사가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서클은 달러 기반 테더에 이어 2위 사업자로 점유율 2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 점유율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역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도입되기 전 국내 은행권을 설득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할지 비은행에도 허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서클이 이러한 혼란 속을 파고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 자금 조달에 유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의 경쟁력이 약해 결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네, 오늘 새벽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실적, 매출과 EPS 모두 나쁘지 않았는데요. 다만 확실히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 컨센보다 소폭 하회했고요. 또 중국에서 H20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아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이 영향단에서 하락 출발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를 중심으로 약세를 빠르게 회복해내면서 강보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간 시장의 상단을 제안했었던 이 세제 개편안 9월에는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증권주 또 지주사를 중심으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장 전략들 같이 한번 챙겨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간은 이데일리온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 오늘 들려왔고요. 그 영향인지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도 또 선물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이 자사주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법을 다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사주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경영권과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 재계에서도 반발을 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사주 처리 문제는 확실히 기업들의 이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사주 의무 소각도 법적으로 이제 완비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됐던 간에 이제 증권주들은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주회사 주가가 밀어올려지는 것은 그동안 자사주가 최대 주주의 경영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소액주들에게는 별 이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소각이 될 경우에는 주당 가치가 확실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소액주주에게도 굉장히 이익이 됩니다. 그러면 자사주, 그러니까 이 지주회사를 사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증권주와 이 지주회사 같은 이 법 정비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종목들 이런 쪽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정책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 가져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데일리 핫스탁톡에서 오후장 살펴봐야 될 테마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데일리 핫스탁 첫 번째 테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경협 확인되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APEC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에 시장 주목을 했는데요. 다만 남북 경협주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상승 모멘텀 유효한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미국 측에서 오늘 조선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에 따르면 조선과 같이 재편하는 사업에서는 이 기업들의 지분 인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이 마스카 프로젝트 본격적인 시작을 좀 앞두고 우려감도 존재합니다. 그래도 국내에서는 마스카 프로젝트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어제의 경우에는 HD현대 중공업과 HD현대 미포의 흡수 합병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인데 조선주들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 살펴보시죠. 세 번째는 원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조정이 나왔던 원전주들 어제장에서는 반등 보여줬고요. 오늘장에서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MOU를 체결하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계약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소 아쉽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원전 노이즈 완전히 해소가 된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 남북 경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의지 보여주면서 10월에는 이런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변동성이 워낙 있는 테마다 보니까 언제 접근하는 게 유효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인내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서는 3년 동안 강대강 대치만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남북 관계가 이제 한반도 평화 쪽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이 개인 투자가들 특히 중심으로 해서 묻지마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과 상관없이 그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이 남북 경협주들은 올 상반기 내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6월 달 이후로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죠. 하지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남북 경협주에 어떠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남북 관계가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는 이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뉴스가 나와줘야만 이제 투자자들이 반응을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남북 경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액션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남북 경협주 중에 대표 중에 또 금강산 관광인데요. 이 금강산 관광은 북한이 희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금강산이라는 관광 자원을 갖고 직접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 그러니까 등산객 한 사람마다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건데 지금 금강산 관광은 관광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 또 러시아나 이런 쪽 동북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죠. 그리고 시설도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 예전에 금강산 관광할 때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금강산 호텔도 만들어주고 또 리조트도 만들고 골프장도 만들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본재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오래되고 낙후돼서 다시 철거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아난티라는 회사인데요. 이 아난티는 말 그대로 예전에 한번 투자를 해봤습니다. 번듯하게 호텔도 만들고 리조트도 만들고 골프장까지 만들어서 JPG 그 대회도 치러봤고 그렇지만 한 달 만에 문을 닫았죠. 남북 관계가 갑자기 급속히 나빠지면서 이 금강산관광이 제일 먼저 남북 경협주 중에 먼저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픈 경험 때문에도 여기에 투자했던 한 600억이나 되는 돈을 다 매몰 비용으로 처리를 했죠. 그것 때문에 아난티는 다시 북한의 이게 금강산 관광에 나설지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 금강산이라는 관광 자원 자체를 놓치기 굉장히 아까운 자원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난티는 남북 경협에 대한 이 그 정경 분리에 대한 원칙을 우리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 모두에게 확답을 받고 재진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여튼 무엇이 됐든 간에 아난티도 이 남북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좀 인내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 경협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그 현대 아산이라고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그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그 현대그룹의 창업주이신 정주영 왕회장님이죠. 그분이 이제 소떼머리 방복을 하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현대 아산이라는 회사가 이 대북 그 경협 사업 그쪽의 핵심적인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최대 주주가 현대 엘리베이터죠. 2023년 기준으로 이 현대 아산이 굉장히 북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때 거기에 투자를 해주면 최대 주주로 올랐고 전체 지분의 약 73% 정도를 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남북한 간의 관계가 좀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거 할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등락을 보여준 회사가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다시 한번 남북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대북 사업이 시작이 되면 가장 먼저 오를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한 8만 원대 정도 되는데요. 결코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 엘리베이터는 우리나라 승강기 이 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고 확실한 자기 사업을 갖고 있는 회사고 순이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이 대북 사업이라는 굉장히 그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큰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가는 화끈하게 밀어올려질 가능성이 크죠. 그때까지는 남북한 이 정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 화해 무드가 조성될 때까지는 좀 참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성질 급한 스마트머니들은 먼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인디에프라는 회사인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 개성공단이 한참 운영될 때 가장 넓은 가장 큰 의류 공장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북한 사람들을 고용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 인디에프는 우리 남한내 이 외주 가공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 직영 공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는 인디에프 개성이라는 이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을 재가동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에프 같은 경우 예전에 개성공단을 가동할 때는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계절별로 봄, 가을로는 그리고 옷이 좀 팔리기 때문에 그런 때는 실적이 좋은데 그 이외의 때는 좀 실적이 나쁜 그런 계절성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예전에 그 개성공단이 한참 가동되고 인디에프 개성이라는 회사가 움직일 때는 말 그대로 인디에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 보시면서 좀 인내심을 갖고 저점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면서 매수 단가를 낮춰가는 쪽으로 매집을 해가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부터 천천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 챙겨주셨는데요. 다만 추가적으로 나오는 재료들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까지 저희랑 같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로는 오늘 아난티, 현대 엘리베이터, 인디에프 가져와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두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조선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제 흡수합병 소식이 나오기도 했는데 SK증권에서는 조선업 최소 5년 이상 상승 모멘텀을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도 있는데 조선업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조선업종은 올 연초부터 여러 번 이제 너튜브에 오면 제 재방송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시장이 열렸습니다. 기존의 민간 선박을 위주로 했던 이 시장에서
미국, 미 해군, MRO 사업을 포함해서 미 해군의 군함을 새로 만들어주는 이 사업까지도 새로 시장이 열린 겁니다. 근데 미 해군 관련된 그 시장이 그렇게 크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을 갖고 있던 게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장 이제 중국에 의해서 많이 추격을 당했죠. 태평양 지역에서는 이 중국의 군함 수가 이 태평양 함대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해군이 현대와 함께 더 많은 군함을 찍어내기 위해서 했지만 미국 내 지금 가서 요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소들은 1년에 한두 척 찍어내면 다행이란 소리를 들을 만큼 경쟁력이 진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조선사를 21세기 삐까뻔쩍한 그런 조선사로 새로 만들어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건 대단한 것이고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미군이 주던 그 뭐 분유를 그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 때 밥 굶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원조 식량으로 먹고 살던 그런 한국이 이제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조선이라는 최첨단 기술을 갖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런 시대적 변화를 잘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조선주에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요. 이 하나오션이 최근 들어서 좀 삐끗났다고 그럴까요? 좀 오르다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올랐을 때 한 12만 원 정도 올라갔을 때 그 예전에 그 한국은행, 그러니까 한국산업은행이죠. 산업은행이 갖고 있던 지분이 예전에 8만 원대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산업은행은 1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대우조선 해양일 때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 회사를 살려줄 때 그때 우리 이제 공적 자금을 통해서 갖게 된 지분인데요. 이거를 시장에 팔면서 이 예전에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 8만 원대 팔아서 약 5조 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거다 했는데 지금은 뭐 10만 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6조 원 내지 한 7조까지도 잘하면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봤자 우리가 한 10조 원 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적 자금을 다 회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회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하나오션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오션은 주가가 실적은 좋아져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수급 면에서 이 한국산업은행의 이 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소화돼야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쪽에서 이제 뭐 회사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쪽에서 그냥 블록딜로 이 지분을 떠가는 게 좋지만 이게 워낙 아까 말씀드린 5조 원이 넘는 물량이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 소화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이 부분 때문에도 이 하나오션은 이 마스카 프로젝트 때문에 수혜를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 수급 면에서 나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입니다. 최근 들어 삼성중공업이 아주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게 돌이켜보면 한 1년 전만 해도 이게 한 4,000원, 5,000원 하던 종목입니다. 한 2년, 뭐 1년 반 사이에 한 400%죠. 400%의 주가가 오른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삼성중공업은 민간 선박조에서 경쟁력이 있고 지금도 고부가치의 LNG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굉장히 기술력도 있고 또 그만큼 경쟁력도 있는데 이 회사가 딱 한 가지, 이 군함, 특수선 쪽에는 별로 좀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근데 요번에 미국에 있는 이런 미 해군의 MRO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의 조선소와 손을 잡고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미국 내에서 이 미 해군을 위한 MRO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이고 삼성중공업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기존의 민간 시장과 함께 이 실적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발판이 마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뉴스가 시장에 나오면서 소문을 사서 뉴스의 판다와 같이 움직이면서 그 뉴스의 판 지분이 차익 시연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저가 매수의 좋은 기회로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힘스를 좀 보셔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하셨듯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이 둘이 합병을 하는데 이 HD현대미포는 이 미 해군의 MRO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허가권이죠. 그 이런 군함을 다룰 수 있는 그 허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순수한 의미에서 중소형 선박을 주로 만드는 그런 그 조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대미포가 미 해군의 군함들을 뭐 MRO를 해주거나 아니면 신규로 만들어주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독과 야드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과 합병을 하면 자연스럽게 현대중공업의 라이센스를 갖고 미 해군의 MRO 사업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합병을 한 거고 이게 마르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현대힘스입니다. 현대힘스의 최대 주주는 사모펀드인데요. 사모펀드가 최근 들어 주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이게 경영권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힘스는 주로 하는 일이 이 선박의 모듈을 만드는 겁니다. 그 모듈은 블록화되어 있는 모듈을 만드는 건데 그게 이번에 미 해군에서 현대중공업과 이쪽에 얘기했듯이 미국 내 조선소가 굉장히 낙후돼 있고 그런 낙후돼 있는 조선소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 내 조선소에서 배들을 모듈화해서 만들어서 이거를 미국에 갖고 와서 미국에 있는 그 조선소에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형태로 이제 사업을 가져가려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협의에 따라서 현대힘스는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대힘스의 주력 사업이 바로 그런 모듈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힘스 주가가 오늘 빵 치고 올라가는데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주식 투자는 이렇게 인과관계에 따라서 주가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한 투자자들은 미리 선취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부하지 않고 게을르게 말 그대로 운에 맡기는 투자자들은 결코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조선주 새로운 시장이 열렸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시고 파란불이 뜬다면 여러분에게 싸게 살 기회를 준다는 걸 이걸 기억하셔야 될 그런 장세입니다. 네,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히려 조정받을 때 담아봐라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관련주로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힘스 가져와 주셨는데요. 특히나 오늘장에서는 좀 더 기자재단이 강하다 보니까 현대힘스는 강세 흐름 보여가는 반면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테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원전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원전주들 사실 오늘 좀 이 대장주들은 부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전 좀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아가야 될까요? 이게 다 웨스팅하우스 때문입니다. 웨스팅하우스랑 우리가 이제 계약을 맺은 것 때문에 특히 이제 한수원하고 맺은 거죠. 네. 해외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한국형 원전이라고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게 줘야 될 로열티가 너무 많은데다가 물론 개당 로열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물품까지도 한 1조 원 정도 주기 때문에 전체로 따져버리면 이게 솔직히 여기서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민간 분야가 참여하는 이제 이 한수원이라는 공기업과 그 밑에 있는 민간 기업들이 이 컨소시엄을 해서 참여하는데 민간 기업들은 이익을 챙겨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원전 쪽의 중소형주들은 오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서 이 큰 그림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두산 에너비티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형 원전의 주기기인 원자로를 만드는 회사이고 이건 독점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산 에너비티는 우리 한수원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SMR 업체들 여기에 주주사로도 참여합니다. 그런 면 때문에도 올 연말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SMR 건설 여기에 주기기인 원자로를 이 두산 에너비티가 만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설계 때부터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비티는 SMR 사업이 벌어질 경우에는 확실히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큰데 이것도 SMR 관련돼서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익에 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재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협상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만 두산 에너비티는 확실하게 수익이 나는 장사를 하는 회사로서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부분이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다 웨스팅하우스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이 여러분이 보실 때 주변에 아파트만 짓는다고 생각하겠지만 현대건설은 원래 토목회사로 유명합니다. 경부고속도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원전들은 죄다 현대건설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현대건설이 원전 쪽에는 많이 특화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기업들과 손을 잡고 미국 내에 이 오래된 노후 원전을 이 해체하는 작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얻게 된 기술을 갖고 우리나라 그 고리 1호기 그 해체에도 참여할 예정이죠. 그런 것 때문에도 현대건설은 원전을 대형 건설이나 SMR 원전을 건설하는 부분에서도 수익을 내고 해체를 하는 데서도 수익을 내기 때문에 원전 분야에서 만들고 해체하는 그 모든 분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건설을 좀 주의 있게 좀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마지막 BHI입니다. 이 BHI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 보조기기만 만든다고 보셨겠지만 SMR 시대에서는 주기기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H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 또 새로운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원전 같이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관련주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 가져와 주셨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문이죠. SMR 관련해서 좀 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BHI의 경우에는 SMR 시장에서 주기기 시장까지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 챙겨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오늘 데일리 핫스탁 통해서 3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전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오랫동안 자랑하던 세계 1위 공항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인천공항은 면세점 갈등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면세점 임대료입니다. 신라 신세계 면세점은 매출 급감을 이유로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배임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조정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본안 소송, 나아가 면세점 철수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팬데믹 이후 여객 수는 회복됐지만 면세 매출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단체 중국 관광객이 사라지고 개별 여행객 중심으로 바뀐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탓입니다. 여기에 고환율, 중국 내수 부진, 온라인 쇼핑 확산까지 겹쳤습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만약 면세점 셧다운 후 재입찰이 이뤄지면 중국 대형 면세 자본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 면세산업 주도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공항들은 상생을 택했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은 임대료를 30% 낮췄고 상하이 공항은 4분의 1로 줄였습니다. 무디 데이빗 리포트에 따르면 롯데 신라면세점은 2021년 세계 2위와 3위에서 지난해 4위와 5위로 밀려났습니다. 공항까지 협력에 실패한다면 한국 면세산업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협력에 나서야 세계 1위 공항의 명성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코칭으로 수익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데일리 마켓 코칭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위원님이 가져와 주신 오후장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오후장 키워드는요. 추가 항해 준비하는 조선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어제 반등했던 조선주들 오늘은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막스가 프로젝트를 좀 앞두고 어제는 흡수합병 소식이 좀 나왔고요. 또 투자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항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하루에 한 건씩 조선업종과 관련된 이슈들이 좋은 쪽으로 네.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과거 우리가 이제 2003년,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중국의 어떤 수혜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마구잡이 수주였었죠. 네. 뭐 돈 되는 거는 다 우리가 이제 건조해서 중국의 수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새로운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 고가 선박 위주 그리고 또 미국이라는 시장이 활짝 열리게 됐다. 이런 쪽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한 어떤 새로운 항해가 시작이 됐다라고 거창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또 어제 이제 장중에도 살짝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한 얘기들이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흘러나오니까 전격적으로 이제 장 마치고 공식적으로 공시를 통해서 합병과 관련된 얘기가 HD현대그룹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결국은 H현대라는 지주회사가 있고 또 중간 지주 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HD 바로 우리가 네, 얘기하는 한국 조선해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자회사로서 현대중공업이 있고 현대미포조선이 있는데 이 두 회사를 1대 0.4주로 합병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국내 이제 함정 쪽 부분에서의 1위 그리고 또 LNG 운반선 건조는 세계 최고의 이러한 기술력과 수주 잔고도 이쪽 부분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H현대중공업의 장점 그리고 또 현대미포조선의 경우에도 선박 수리라든가 중형 선박 건조의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해서 2035년까지 총 매출 37조 원, 방산 분야에서만 10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는 1조 원 정도에 불과했던 이런 규모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H현대그룹의 어떠한 그 집중력이라든가 그리고 또 규모의 경제라든가 방산, 해양 이러한 생선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 뭐 중국도 합병 이슈가 있고 일본도 그렇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HD현대그룹의 경우에는 미국계 PEF와 공동으로 미 조선소를 인수하겠다라는 이러한 내용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필리조선소 방문과 발맞추면서 작년에 인수한 이후에 추가로 또 7조 원 정도를 투자하면서 2035년에 10척 이상을 생산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도 세우고 있습니다. 뒤늦게 마스카 프로젝트에 동참을 한다라고 그럴까요? 뭐 삼성의 경우에도 미 버진마린 그룹과 함께 MRO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상선이라든가 이러한 그 해군 특수선 건조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어저께도 이제 부각이 됐었던 것이 하나오션과 바로 HD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60조 원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최종 후보에 선정이 됐다라는 거.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과거 중국은 뭐 컨테이너선이라든가 또는 뭐 벌크선이라든가 이런 쪽이었다면 이제는 뭐 군함 쪽으로 군사 장비 쪽으로 방산 쪽에 이제 포커스가 또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조선업종에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하루하루 뭐 주가의 등락의 시비가 엇갈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포트에는 뭐 이러한 대형 메이저들을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기자재 쪽들도 그렇고 한두 종목 정도는 반드시 흔들릴 때마다 뭐 단기로 접근을 하시든 중장기로 접근을 하시든 흔들릴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그렇게 편입을 시켜나가는 그리고 또 일정하게는 끌고 가는 이러한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다. 새로운 조선의 먹거리로서의 항해를 여러분들 계좌도 같이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여전히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들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새로운 먹거리가 좀 열린 만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가운데 오후장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책 수혜주 저가 매수 유효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지 말고 저가 매수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책 수혜도 받아갈 수 있는데 좀 저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주가의 움직임들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뭐 섹터의 어떤 순환의 흐름이라든가 섹터 내에서의 종목별 순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 같은 날은 또 한 2, 3일 쉬고 있었던 또 지주사들이 또 급등을 네.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내외적인 이러한 어떤 이슈들이 정책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시장 자체는 오늘 뭐 다시 또 3,200 회복 시도를 하고 장중에는 또 3,150선, 60선에서 또 저점 매수 들어오는 이러한 양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3,200 이상을 오늘 기준으로 본다라면 주도하면서 끌고 가는 것들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이 실현을 병행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장중이든 또 내일 또 어떤 변동성을 보이면서 3,150 이상 또는 3,100 근접한다 이런 모습이 됐을 때는 조정을 보였던 것들 중심으로 또 저가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말은 쉽지만 쉽게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어떤 면에서는 심리적인 그런 매매 패턴에 있어서의 반대되게 행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빠질 때 매수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려는 거고요. 또 빠질 때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정책적인 거라든가 수급이 그래도 뒷받침돼주는 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라든가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소위 일방적인 물타기를 한다라는 거. 이러한 자세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더욱더 손실을 더 크게 확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시장의 변동성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것이 워낙 거래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매매 행태입니다. 오늘도 선물 쪽에서 상당히 많이 매도했던 것들을 환매하는 것도 포함해서 매수세가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흥분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물론 뭐 옵션 만기라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내일 시장이든 다음에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올 때 지수가 하락을 한다든가 종목별로 지지를 보일 때 말씀드린 대로 저가 분할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뭐 우리 나름대로 뭐 상법 개정이다 로봇 투자 확대라든가 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것들에 부합되는 것들 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순서를 기다리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여전히 뭐 조선, 원전, 방산 이쪽들이 계속 순환 흐름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또 방산주들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그동안 반등이 미약하고 조정을 보이니까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잡고 또 올라오는 모습들도 네. 나타나잖아요. 또 지주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뭐 노란봉투법이라고 우리가 뭐 수혜 섹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다소 좀 침소봉대하는 부분이 있는 네. 거고 정부 정책이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섹터나 종목들이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는 그러한 자세는 피하면서 흔들릴 때 저점 매수하는 전략도 오늘 현대힘스 같은 경우도 급등하잖아요. 제가 어제 시간에 관심 있게 봐야 될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힘스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오늘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부분만 명심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시장이 난이도가 높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 템포만 늦춰서 대응을 하신다면 결코 어렵지 않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많이 오른 종목들은 차익 실현하는 거 추천해주고 계시고요. 오히려 오늘처럼 조정이 나오는 업종들, 뭐 로봇 같은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조선 업종들 중에서도 사실은 뭐 하루하루 어떤 주도하는 흐름들이 틀리죠. 네. 오늘 같은 날은 HD 한국조선해양이
중심에 들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H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HD현대마린엔진이라든가 한화오션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접근을 하시면서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볼 만한 대표적인 종목들 특히 로봇 관련주들이 아침에 급하게 갭 상승했다가 밀려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한 2, 3일 동안 조정을 보였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하이젠 RMN이라든가 두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이렇게 뭔가 대기업과 연관이 되는 이러한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코 급등할 때 추격 매수는 절대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추세가 살아있고 바닥에서 턴해주는 종목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2, 3일이든 눌림목이 연출되고 조정을 보일 때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말 강조를 드립니다. 추격 매수는 지금 하는 구간들이 아니다. 흔들릴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업종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조선과 로봇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조선의 경우에는 HD현대, 한국, 조선해양 제외하고 오늘 조정 흐름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세 흐름 이어가다가 오늘 조정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오늘 체리픽 종목 하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HD현대마린엔진. 네, 어저께 뭐 단기간에 또 올라왔는데 네. 오늘 아주 승부르기 잘해주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밸류체인이 이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 합병법인이 이제 12월에 설립이 돼서 네. 움직인다고 할 때 또 다른 어떤 안정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 바로 또 자회사인 현대마린엔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잘 발표가 됐고요. 올해도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영업 마진이 15% 이상이에요. 그런 만큼 실적에 대한 그러한 호조세는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HD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의 합병에 따라서 엔진이라든가 이 부품 쪽도 동시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리 소문 없이 올라오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현대마린엔진을 여러분들 잠시 이 월봉의 모습으로 좀 보시겠는데요. 자, 현대 이 종목의 경우에도요. 이렇게 월봉상에서 계속해서 양봉이 연출이 되면서 우상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봉의 모습으로 보신다면 철저하게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 흐름들 속에서 지난번 구간에서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60일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요. 그리고 또 한 단계 또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한 단계 올라오고 나서 21선에서 지지력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잘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도요. 결국은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의 이러한 매수세가 힘입어서 거래도 급증해주면서 단기간에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직전 고점 뭐 당연히 돌파했죠. 그리고 오늘 거래 급감 속에서 5일선에서 지지를 보여주는 이격 축소 과정이 잘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요. 결국은 장중에 마이너스 5%대에서 지금 2.4%까지 또 하락폭을 축소시키는 이러한 모습들도 연출이 되고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제 보합선까지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오늘은 쉬겠다는 뜻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현재 구간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제 78,000원은 상당히 지지력을 보여줄 이러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에 대한 지지력만 잘 확인이 돼준다면 언제든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본다면 85,000원에서부터 84,000원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오늘 못 사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수량만 매수해 놓고 내일 또 다음 주에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1차 목표가 10만 원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체리픽 종목으로는요. HD현대 마린엔진 같이 살펴봤습니다. 현재 구간 85,5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매수가의 경우에는 84,000원에서 85,000원 접근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분할 매수 방법으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목표가는요. 1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좀 천천히 조정받을 때 접근하는 방법 유효하다라는 점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겠고요. 특히나 오늘 오후장 업종 관심 업종으로는 또 조선과 로봇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동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시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소식들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